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 회장입니다. 또 이제 하루가 시작되네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06시 여러분과 함께하는 천만 라디오. 반도체 오빠가 또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삼성에 좋은 일들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고 좀 빠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멘탈이 좀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멘탈 관리 참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가난한 사람은 비웃지만은 부자들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에 대해서 한번 잠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뭐냐? 매일 10분 정도 독서를 한다. 독서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지식이 유튜브에 인터넷에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제프 베조스하고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등 이렇게 첨단의 기술을 다루는 IT 업계의 그 CEO조차도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들 꼭 좀 읽으세요. 책을 한 10분 정도라도 하루에. 두 번째는 필요에 의한 소비를 하는 거예요. 돈을 아낀다는 것은 무작정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돈을 어디에 쓰면 조금 더 효율적인지를 이제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지고 싶은 것, 남들이 다들 가지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소비하는데 부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의한 소비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이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재단을 해요. 그래서 한계선을 설정하지만은 부자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하고 나이, 상황 등에 구애받지를 않는 겁니다. 넷플릭스의 창립자죠. 리드 헤이스팅스가 37살에 DVD 대업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 4천억 자산의 김승호 회장 또한 41살에 시작한 김밥 장사로 성공의 바탕을 이제 마련을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뭐냐? 이 평범한 것을 평범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평범한 것을 평범하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 삶을 바꾸는 데는 어떤 대단한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하지 않는 것, 그것에 이제 집중을 하면은 여러분의 삶 또한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바뀔 거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보니까 삼성전자 관련된 소식들이 상당히 많고 뭐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삼성전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되었으면 좋겠다. 삼성전자가 26일이죠. 어제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서 연례 이벤트죠. 갤럭시 언팩을 열었어요. 그 새로워진 폴더블 그 스마트폰 시리즈를 이제 전면 공개를 한 겁니다. 그간 미국 뉴욕에서 행사를 열던 관례를 과감히 깨고요. 휴대폰 혁신의 중심은 한국이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진 셈인데 뭐 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 등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이 이제 폴더블 폰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데다가 애플까지 인도 시장 공략을 서두르니까 시장 잠식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삼성은 그 MX 사업부장이죠. 노태문 사장이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무대에 올라가지고 스마트폰 업계의 맹주로서 자신감을 피력을 합니다. 노 사장은 삼성전자는 그동안 폴더블 기술로 모바일 업계를 혁신하고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매일 더 많은 고객이 폴더블을 선택해서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Z 플립 5랑 Z 폴드 5는 삼성전자의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맞는 경험을 제공하겠다, 그런 약속을 실현한 최신작이다 강조를 해요. 이번 행사의 양대 키워드는 서울과 폴더블입니다. 삼성은 이날 플립의 편에 서라, 이런 도발적인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고 이제는 스마트폰 산업은 폴더블이 주도할 거고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춘 삼성폰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날 삼성은 앞면의 그 디스플레이 면적이 2배 정도 넓어진 플립 5, 그리고 힌지를 혁신해서 전작보다 두께를 2mm 이상 줄인 폴드 5를 각각 선보였어요. 또 최대 1TB 스토리지하고 갤럭시형 스냅드래곤 등을 탑재해서
노트북 성능에 버금가는 갤럭시 탭 S9 울트라 태블릿하고 테두리인 베젤을 줄여서 디스플레이를 20% 넓힌 갤럭시 워치 6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글로벌 미디어 관계자 700여 명이 참여했고, 특히 아시아 매체가 약 150곳이죠. 150곳으로 전년 행사보다 2배 이상 늘었어요. 삼성은 현재 중국 업체의 폴더블 공세랑 애플의 인도 공략이라는 두 가지 전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DSCG에 따르니까 올 1분기 기준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삼성은 한 45%, 오포 21%, 화웨이 15%입니다. 여전히 1위인데 한때 90% 이상이었던 점유율은 반토막이 났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많이 따라잡으려 난리죠. 지금 보니까 외국들도 좀 난립니다. 워낙 삼성이 잘하고 있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삼성이 26일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그 갤럭시 언팩 2023을 통해서 이 갤럭시 탭, 이 탭 S9 시리즈를 공개를 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그 탭 S9 시리즈 보니까 탭 S9 울트라, 그리고 S9 플러스, 그리고 탭 S9 모델로 출시되네요. 세 가지 모델입니다.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고, 그 스냅드래곤 그 8 2세대 프로세서네요. 그 베이퍼 챔퍼, 그리고 IP68 68인가 봐요. 하여튼 방수 방진 등 프리미엄 기능이 대거 탑재됐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니까 갤럭시 탭 S 울트라는 36.99mm겠죠. 보니까. 그리고 탭 S9는 31.59, 그리고 S9은 27.81cm네, cm. 크기입니다. 화면 크기가 36.9, 31.5, 27.8, 이 세 가지 타입이네요. 노태무 사장은 태블릿 사용 시에 사용자가 가장 좋아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도 타입하지 않은 완벽한 제품이라는데, 이 갤럭시 탭 S9 시리즈는 엔터테인먼트 시청, 창작 활동의 사용성, 그리고 향상된 생산성 경험에서 차원이 다른 프리미엄 태블릿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이라고 강조를 해요. 이렇게 탭 S9 시리즈는 그 탭 S 시리즈 최초로 IP68 등급의 방수 방진이 탑재된 것이 특징인데, 비전 부스터 기능을 지원을 해가지고 야외 사용성도 강화됐고, 이 비전 부스터는 주변 조도에 따라 가지고 픽셀 단위로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해요. 그래서 색상하고 색 대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 그 LCD 디스플레이 대비했을 때 그 블루라이트를 최대한 70% 줄이는 동시에 눈에 자극이 적은 그 색온도하고 명암비를 구현을 해요. 전 모델의 HDR10 플러스 기능을 지원을 해가지고 장면별 색상 최적화를 자랑을 합니다. 60에서 120Hz 정도의 주사율의 자동 보정 기능이 가능을 해가지고 영상과 게임에서 생생한 색감과 선명한 화질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용 효율성도 개선됐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죠. 이렇게 갤럭시 탭 최초로 베이퍼 챔퍼하고 양방향 그 열 전달 구조를 탑재해서 장시간의 그 게임이나 영상 시청에도 쾌적한 사용이 가능하다네요. 양방향 열 전달 구조는 탭 전면과 후면으로 열을 분산시키는 구조를 말하는데, 전 모델에 비해 보니까 돌비 애트모스의 몰입형 그냥 음향 기술을 적용을 했고, 전작보다 한 20% 더 커진 그 쿼드 AKG 스피커를 탑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생한 소리를 만끽할 수가 있죠. 갤럭시 탭 S9 시리즈용 USB는 새롭게 양방향 충전 기능을 적용합니다. 태블릿 후면에 어느 방향으로 부착해도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고, 여기에 태블릿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앱을 선탑재했죠. 선탑재해가지고 사용성을 강화했어요. 대표적으로 필기 전용 인기 앱이죠. 굿노트가 갤럭시 탭 S9 시리즈 탑재를 합니다. 굿노트가. 안드로이드 버전의 굿노트는 갤럭시 탭 S9 시리즈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갤럭시 기기 독점으로 이제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탭 S9 시리즈는 덱스 모드를 통해서 PC급 작업 환경을 제공을 해요. 제공을 해가지고 세컨드 스크린 기능으로 PC와 연결해서 태블릿 화면을 듀얼 모니터로 활용할 수 있고, 그 앱을 누르고 끌어서 놓기만 하면 간편하게 화면 불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앱을 옆으로 밀기만 하면 아주 편리하게 다른 앱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 3개의 작업을 하나의 화면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네요. 그래서 화면 분할도 지원하고,
팝업 보기를 통해서 다른 화면을 보면서 원하는 앱을 그 플로팅 창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탭 S9 시리즈는 8월 11일부터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를 해요. 국내는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사전 판매합니다. 가격은 메모리, 스토리지 등 세부 사항에 따라서 각각 S9 울트라가 159만원에서 240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 S9 플러스는 124만원에서 163만원, S9은 99만 8천원에서 138만 8천원까지 합니다. 딱 가격 비싸네요. 보니까 가격이 높습니다. 상당히. 하여튼 제품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그 사장이 AI의 그 반도체 업계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고를 했는데, 경 사장은 26일 날 SNS 링크드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진입하는 AI 시대는 15년 전 스마트폰의 출현과 마찬가지로 업계에 큰 변동을 가져올 것이다. 삼성이 AI 생태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경영 철학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경 사장은 삼성 반도체가 AI 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그 경영 철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조직의 문화를 바꿔서 직원들의 성공을 돕고 디지털 전환을 시행합니다. 또 삼성 조직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그런 지원이죠. 그리고 고객 맞춤형 솔루션 개발도 적극 시행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AI 진화를 위해서 미래 청사진을 계획하는데, 경 사장은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 AI 진화를 위한 혁신을 시도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설계를 만들고 미래에 대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경 사장은 이 같은 경영 철학을 실시하면은 삼성 반도체 AI 시대에도 우리와 협력 파트너, 고객의 성공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삼성 반도체는 새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 고객 중심적이고 지속적인 경영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죠. 이렇게 삼성은 AI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 증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고, 고성능 D램인 HBM 사업에 힘을 실기 위해서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합니다. 업계 최고로 6.4기가 BPS죠. 기가비트의 그 성능과 초저전력을 기반으로 해서 HBM3 16기가하고 12단 24기가 제품 그 샘플을 출하 중이면서 양산 준비를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테일러시에 약 150만 평 규모로 짓고 있는 공장에서도 AI 반도체를 집중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발음 좀 샜네요. 집중적으로 생산할 거다. 그런 포부를 이제 보여줬어요. 뭔가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삼성이 LG전자랑 시민단체가 선정한 23년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 상품에서 최고 권위 기업상인 녹색 마스터피스상을 각각 수상을 했다고 하네요. 올해의 녹색 상품은 비영리 시민단체 녹색 구매 네트워크가 30여 개 소비자 환경단체랑 약 400여 명의 일반 고객과 함께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정해가지고 수여하는 상이에요. 삼성은 생활가전하고 TV, 스마트폰 등 전 분야에서 15개 제품이 올해의 녹색 상품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와 함께 올해의 녹색 상품을 11년 이상 수상한 기업에 자격이 부여되는 녹색 마스터피스상을 수상해서 환경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고, 삼성은 녹색 마스터피스상을 3년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삼성은 전 제품군에서 제품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활용 소재를 적용하는 등 친환경 노력을 강화했죠. 비스포크 그랑데 세탁기죠. AI가 에너지 효율 소비효율 1등급 기준보다 효율을 약 20% 높였어요.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와 협업해가지고 미세 플라스틱 저감 코스를 개발해서 제품에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스포크 그 그랑데죠. 그랑데 그 건조기 AI는 23년형 전 모델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소비자가 뽑은 인기상에도 선정된 그 비스포크 그 후드는 요리 시에 이제 발생하는 그 미세먼지인가 그 농도에 따라서 바람 세기가 자동으로 조절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네오 QLED 8K TV는 리모컨 컵에 그 페트병을 재활용한 그 소재를 사용을 했고, 전년 동급 모델 대비 탄소 발생량을 줄였습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3은 역대 갤럭시 스마트폰 중 가장 많은 종류의 재활용 소재를 사용했는데, 갤럭시북 3 프로 360 노트북은 작년 유사 모델 대비 표준 연간 소비 전력을 5.2% 줄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LG전자는 뭐 전 생활가전 분야에서 18개 제품이 올해 녹색 상품에 선정됐다고 하는데 LG 내용이라서 패스하겠습니다. 패스하고 아주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네요. 요즘 2차전지 소재 그 대표주이자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에코프로의 황제주 대관식이 대한민국 주식 부자 순위까지 흔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올해 들어서 12.5배가 넘게 주가가 올라서 에코프로 덕분에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주식 부자 순위 3위에 올랐대요. 1년 넘게 독점한 삼성그룹 오너가 사인의 빅4 구도를 깨버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증권가를 중심으로 연일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과열지적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의 주가는 개미들의 지속적인 수급과 숏 스퀴즈죠. MSCI 한국지수 편입 등 연이은 호재로 130만원까지 넘어섰는데 에코프로의 향후 주가 향방이 주식 부호 구도에 어떤 또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FN가이드에 따르니까 이동채 전 회장은 전날 종가 기준 보니까 지분 평가액이 6조 4,800억 정도 되는가 봐요. 1위 이재용 회장 12조 7,200억 정도 되죠. 2위 홍라희 전 그 미술관장 8조 3,900억. 이 뒤를 이어서 3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에코프로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했을 때 11.3%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129만 3천원에 거래가 마친 것이 이동채 전 회장이 지분평가의 규모를 빠른 속도로 끌어올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올르면 더 올랐겠죠. 근데 에코프로 주가는 계속 좀 오르기 때문에 아주 그렇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그동안 3, 4위를 나란히 기록했던 이부지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사장도 각각 6조 2천억, 5조 3천억 정도 되는데 한 계단씩 떨어져가지고 4위, 5위에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참 흥미롭네요. 하여튼 에코프로 주가는 황제주에 등극한 이후에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고평가 논란은 물론이고 향후 이 방향성을 둘러싼 이견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 주요 요인은 숏 스퀴즈인데 이 숏 스퀴즈가 주가 하락을 예상을 해가지고 주식을 빌려서 급한 공매도 투자자가 이 주가가 상승할 경우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해당 종목을 사들이는 거래 방식이죠.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오르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삼성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기쁜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